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 독일 이야기. 오늘은 베를린에서 DMZ로 9번째로 창의적인 독일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통일교육이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독일에서의 통일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내적 체제비교, 다른 하나는 외적 체제비교. 이 내적 체제비교는 양적 동독과 소독의 체제를 그냥 두면서 그냥 그 사실을 근거로 그냥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외적 체제 비교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 체제가 더 좋으냐, 이런 경쟁 관계에서 동독보다는 소독이 좋다는 그런 우월성에 입각한 체제 비교죠. 제가 이런 거를 독일에서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관심이 되는 거는 제 아들이 여기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를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바로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교과서인데요. 2 곱하기 점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동소독의 체제를 비교하면서 어느 체제가 더 좋으냐, 이걸 가리킨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그냥 체제를 그냥 두고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체제에 의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어떤 체제가 나으냐, 이런 교육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누추히 강조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벌써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체제 비교를 하면서, 남북한 체제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 체제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낫냐, 이런 걸 깨우쳐 줘야 되는 거야. 통일교육에서. 그리고 통일교육에서 독일에서처럼 강한 통일의 의지를 심어줬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를 가만 보면 과연 그런 교육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독일이 1990년 통일되었을 때 동독 국민들이 서백림에 있는 리아스라는 그 방송국에 편지가 많이 왔어요. 이 리아스는 1946년부터 쭉 1993년까지 방송을 했는데 최일선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이것이 해체되면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과거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통일되면서 어떤 체제가 좋으냐 하는 프로에서 동독 시민들이 리아스 방송국에서 한 방송 중에서 동소독 체제 비교, 어느 체제가 나으냐, 그 방송 프로그램을 가장 좋게 봤답니다. 그게 통계로 나타났어요. 이 엄청난 사실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보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방송을, 어떤 방송을 하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의 경우도 우리 체제가 왜 나았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체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았냐, 그들에게 알려주면은 그들도 깨닫고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체제를 비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월성을 갖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또 독일의 통일 교육에서는 중요한 것이 단순히 체제 비교만이 아니고 통일의 의지를 깨우쳐 줬어요.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어디에 강하게 기술됐냐면 바로 독일의 기본법, 헌법 전문에 독일인들에게 자결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것이 하나의 의무화가 됐어요. 독일 국민들이 통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화. 근데 어떤 통일이냐? 자유통일이죠. 결과적으로는 자유통일을 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했다는 의미에서 자유평화통일을 성취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자, 이런 것의 뒷받침에는 체제 경쟁에서 어떤 체제가 나냐? 이 젊은들에게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이 제대로 됐는가? 뭐 우리나라의 남북한 뭐 비교도 있지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더 건설적으로, 좀 더 의지지향적으로 이런 통일 교육이 우리에게 비록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다시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통일의 의지를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섯 젊은이들 보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 근거를 하냐. 가만 보면은 통일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약했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아스에서 보듯 저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시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바랄까요? 저는 과거의 동독 시민이 바라듯 이런 체제 비교 속에서 왜 북한은 못 살고 왜 우리는 잘 사느냐? 왜 북한은 독재 체제인데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냐? 이런 걸 누구보다도 우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이런 교육이 저는 굉장히 뒤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록 늦었지만 내년에는 우리 분단이 80년의 세월이 흘러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분단 국가입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죠. 어떤 체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죠.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통일교육,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입시, 대학 입시에 우리 통일교육이 입시에 그게 시험의 대상으로 이래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든. 꼭 대학 입시에 우리 통일교육도 하나의 시험의 대상으로 하게 해가지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일이 통일된 지 3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내년이면 우리 분단이 80년입니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통일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통일의 의지를 심어주고 우리 체제가 나왔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할 때 우리 젊은이에게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명실공히 우리도 언니가 하는 통일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